자, 이번 주제는 국세 우선입니다. 여러분 국세 우선은 상당히 부담되죠. 우리가 이제 세법 학에서도 국세 우선은 계산 문제화돼서 출제가 될 수도 있다. 기왕에 과거에 좀 됐지만 나왔던 것도 간단한 계산을 곁들이는 문제도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국세 우선에 들어갈 내용들은 상당히 양이 많잖아요. 일단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정리할 거는 이제 국세 우선이란 말은 이 체납자의 재산을 매각해서 서로 배분 과정에 있을 때 일단 국세가 뭐 공공성이나 공익성 등을 들어서 먼저 가져가겠다라고 하는 거를 일단 국기법에 규정을 두고요. 다만 다른 법들의 여러 가지 이제 우선권을 보호받기 위해서 권리를 보호받기 위한 절차들을 다른 법들과 어떤 상충 문제가 발생할까 봐 그래 국세 우선이라는 원칙을 두는데 예외로 니네 먼저 가져가, 니네 먼저 가져가라고 하는 것들이 있다. 그런 것들로 생각하면서 출발하시면 되고요. 그 안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피담보 채권과 피담보 채권, 담보 채권과 국세 간의 경합을 했을 때 이때 담보 채권자들을 또 보호해주기 위해서는 담보법이라는 거에 따라서 먼저 가져가게 해줘야 되는데 너 내 세금이 존재하는 거 알았어 몰랐어? 그게 법정기일이죠. 담보권자가 세금의 존재를 알 수 있는 시기 법정기일 도래하기 전에 담보 설정 등을 했다면 그러면 보호해줘야죠. 근데 법정기일 도래한 뒤에 담보 설정했다면 너는 보호하지 않겠다. 이런 선후 관계를 따지는 거를 머릿속에 넣으시고요. 그럼 우리가 무기로 가져갈 거는 법정기일에 대한 거는 간단하게 언급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네요. 그죠? 그거 좀 생각해 놓으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당해세가 단독으로 출제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당해세만 가지고도 거기다가 최근 들어 이슈가 돼서 최근도 아니죠. 몇 년 됐죠. 그래서 당해세 우선의 원칙이라고 하는 거에 어떤 예외 규정을 만든 거를 사례화시켜서 출제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더 정리하는 게 필요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일단 국세 우선이라고 하는 거는 주제는 일단 국세가 우선하겠다라고 하는 거 안에서 좀 잡아보시면 되고요. 취지는 공공성, 공익성, 문제점이 있다. 다른 법과의 어떤 채권 채무 질서의 불안정을 야기한다. 그래서 이제 국세 우선에 예외를 두게 되었고 예외들은 이제 우리 강채 P10 하면서 강채 P1이라고 하는 앞자 따놨네요. 먼저 실비 줘라. 그다음에 먼저 준다고 하는 최우선 변제 채권으로서 소액임차 보증금 중 일정액. 그다음에 임금 채권 중에 이제 최우선 변제 임금 채권 등등을 가지고 쓸 수 있게끔 간단하게 만들어 놓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피담보 채권이라고 하는 건데 피담보 채권은 법정기일과 선후 관계를 따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이제 소유자 변경할 때 특례라고 하는 것도 좀 어려운 얘기인데 이런 것도 한번 연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례화돼서 나오기는 조금 쉽지 않은 주제라서 선택상으로 좀 해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법정기일이라고 하는 거죠. 법정기일은 중요한 것이 이제 담보권자 얘기했지만 담보권자하고 조례채권 간에 경합을 벌일 때 담보권자가 이 세금의 존부 있는지 없는지 그다음에 보험이 얼마나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시기 요게 법정기일이다. 법정기일은 신고납부 세목에 신고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신고했다면 신고일이 되는 거고요. 이름 알 수 있나 보죠. 담보권자들이. 그다음에 신고 안 했대요. 그러면 정부에서 부과하면 납부 고지서 발송일로 돼 있네. 도달일 아닙니다. 알죠, 그죠? 발송일 최대한 땡겨놓은 날짜가 발송일에서 신발, 그다음에 자압이라고 해놨는데 요거는 선택상으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신발은 당연히 기술할 수 있도록 만드시는 게 필요하죠. 신고납부 세목 신고했다면 신고일이고 신고 안 했다면 또는 정부부가 세목이라면 그다음에 언제지는 2차 납세무라든가 같은 보충 납세무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발송일로 돼 있다 정도까지만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법정기일도 잡아놓으세요. 그다음에 이 법정기일과 담보권자와의 어떤 법정기일 따져가지고 담보권자 우선관계를 따지는데 아니야 너는 무조건 국세가 우선할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이게 당해세를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당해세는 일단 이제 목차 잡아서 기본적으로 물어볼 수 있는 부분은 당해세는 이제 취지. 자 당해세는 담보권 설정이 언제인지 불문하고 무조건 국세가 우선하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왜? 해당 자산이 존재하는 존재만으로 조례채권의 존부와 범위를 알 수 있대요. 재산이 존재하는 것만으로 이 세금이 나올지를 알 수 있다는 거지. 알 수 있는 것이 취지. 어떤 세금이냐? 상속세, 증여세, 종부세까지, 지방세는 재산세까지. 이런 것들은 다 재산이 존재하는 것만 가지고 이 종부세는 매년 6월 1일, 재산세도 매년 6월 1일. 그 날짜에 세금 계산해 보면 아는 거니까 누구나가 나올 거구나 알 수 있는 거고요. 상속이나 증여는 등기부등본을 떼보면 그때 소유권 변동 내역이 나오고 상속이나 증여를 통해서 넘어왔다면 그 상속세가 증여세가 나오겠구만 을 알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범위 상증종제. 그 다음에 문제점은 이게 상속 증여세 특히 이게 있는지는 알아도 금액까지 알기는 어렵다는 거죠.
금액까지 알아야지만 그래야지만 예측할 수 있고 이제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맞겠지. 그냥 그러니까 이 범위를 정확히 알 수는 없다는 거죠. 이런 문제점을 안고 있다. 그래서 취지, 범위, 문제점이라고 하는 거 세 가지는 철저하게 일단 목차 잡아 놓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당해세 우선의 원칙이 예외로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소유자 변경 시에는 아까 연결됐던 내용으로 정리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당해세 우선의 원칙이 예외. 자, 당해세가 우선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예외적으로 이제 이게 주택에 대한 거죠. 일반적으로 주택에 대한 거. 주택에 대해서 이제 대항 요건은 당연히 갖췄을 거고 전입신고 등으로 확정일자를 갖추고 있는 임대차 보증금, 주택에 대해서 확정일자 또는 전세권 등기를 했다 이거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확정일자 또는 설정일보다 법정일이 늦은 재산에 대해서 부과된 확정일자나 전세권 설정일보다 법정일이 늦대요. 자, 원래 이 당해세니까 이 당해세는 법정기일과 이 담보 설정이나 이런 권리 설정들과 비교하지 않고 무조건 국세가 우선할 거야 라고 하는데 만약에 이런 것으로서 따져봤더니 확정일자 또는 설정일, 전세권 설정일 이런 확정일자 보다 법정기일이 늦은 거야. 상속세, 증여세 등등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 징수 순서에 대신하여 변제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이때 이제 대신해서 변제해 주는 거는 위치를 바꿔치기 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아니고 우선 징수할 수 있었던 뭐 다른 어떤 채권 관계, 선후 관계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요거를 간단하게 사례화 시켜 놓은 것이 아래에 있는데요. 주택을 매각했대요. 100만 원에 매각해서 요거 가지고 나눠 갖는 과정입니다. 그때 이제 종합부동산세가 종부세가 30만 원만큼 있고요. 비담보 채권이 있고 또 주택임대차 보증금 반환 그 채권 50만 원만큼 있네요. 자, 그러면 이제 순서 따지면 이제 기존의 변제 순서를 따지면 자, 종부세는 법정기일은 늦더라도 항상 6월 1일 현재 소유자한테 매기는 거니까 계산할 수 있고 금액도 안다고 봐서 얘가 당해세가 돼 버렸어. 그래서 당해세가 우선이고요. 그다음에 담보채권하고 임대차 주택임자 보증금에 대해서는 요 날짜가 6월 10일이고 10월 20일이니까 얘가 빠르네요. 그래서 피담보채권이 60, 그다음에 주택임차 보증금이 10만 원. 그래서 100만 원이 이렇게 가져가다 보니까 이 세입자가 받아갈 50만 원 중에 10만 원밖에 못 걷는 문제가 발생하더라. 그래? 그러면 이제 종부세로서 걷어갈 수 있는 30만 원을 너한테 줄게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야. 이게 원래 원칙적인 변제 순서인데 이에 불구하고 지금 아까 봤던 그 요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요건 따져보면 이 종부세의 법정기일은 11월 16일이기 때문에 이 주택임차 보증금에 대해서 이 확정일자 받은 게 7월 20일이면 얘가 빠르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 원래는 종부세는 당해세니까 무조건 앞서는 게 맞지만 이런 경우라면 이때는 그 종부세 30만 원 위치에 주택임차 보증금 30만 원만큼을 먼저 줄게라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돼 있었죠. 그래서 피담보 채권 60만 원에 임차 보증금 역시 10만 원 또 가져갈 수가 있는 거야. 그러면 50만 원 중에 40만 원을 가져가게끔 혜택을 준 거네요. 그리고 못 받은 돈, 못 가져간 돈 여기 나머지가 있고 그럼 종부세는 이렇게 뒤로 가서 못 받은 금액을 사실은 이 주택의 세입자 입장에서는 이 주택을 매각한 대금을 가지고 가져갈 수밖에 없지만 이 국가 입장에서의 세금을 건 입장에서는 이자에 다른 재산 같은 것들도 당연히 뺏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국가는 너한테 양보한 다음에 종부세는 다른 거 찾아갖고 세금을 좀 걷어볼게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주택 세입자를 좀 보호해주기 위해서 그래서 당해세 우선의 원칙에 불구하고 예외 규정을 만들어서 하고 있다. 이런 사례는 간단하게 만들어서 당해세 관련해서 물어보는 것도 충분히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건 좀 여러분들 잘 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잠깐 보시면 당해세에 대해서는 당해세는 기본적으로 따지지 않고 무조건 우선하는 국세다. 담보권 설정일 등을 따지지 않고 원래 피담보 채권하고 세금은 서론관계를 따져야 되는데 안 따지고 무조건 왜? 취지가 그 재산이 존재하는 것만 가지고도 세금이 나올 거다, 얼마 나올 거다 알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우선하는 거다. 담보권자 예측 가능성을 보여줄 필요 없다. 무조건 넌 알 수 있으니까. 범위는 상증종. 자, 문제점은 범위까지 알긴 어렵다라고 하는 걸로 반드시 세 가지는 잡아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당해세 우선의 원칙 예외를 지금 강조했습니다. 예외는 주택에 대해서 확정일자 받거나 아니면 전세권 등에서 그런 담보가 된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에 대해서는 확정일자하고 또는 설정일과 법정기일 비교해서 원래는 당해세는 따지는 게 아니지만 따져봤더니 법정기일이 늦대요. 늦은 이런 세금들에 대해서는 그 순서에 대신하여
아까 종부세 위치에 대신해서 임대차 보증금 반환금 채권이 먼저 30만 원 올라갔죠. 이렇게 해서 먼저 변제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이 경우 대신 변제된 금액은 우선 징수할 수 있었던 나머지들에 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죠? 그래서 요 할 수 있었던 30만 원 범위 내에서만 한다. 그 얘기 나와 있고요. 나머지 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아래쪽에 들어가 있네요. 그래서 그 사례 봤던 요 내용으로 연결지어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쓸 수 있는 것들을 잘 만들어서 가다듬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국세 우선에 관련된 당해세 얘기를 좀 강조를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물적 납세무나 이런 것들도 좀 중요하니까 그건 다음에서 차시로 넘겨서 거기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